네, 정부가 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분은 스튜디오로 그래서 직접 모셨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줄여서 경실련이라고 부르죠. 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 건설 계획 본부장 모셨습니다. 함께 진단을 해보죠.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한국판 뉴딜을 하는 데는 뭐 성공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 어떤 말씀이세요? 좀 풀어주세요. 그 말씀. 우선 일감이 이 재벌이나 이 토건회사들의 일감이 많아졌고 예. 예, 물량이 많이 늘었으니까요. 개발할 일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 투기를 하는 세력들은 투기할 먹잇감이 또 늘어났고 네.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집값을 더 높이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로 오히려 집값을 높인다. 높이죠. 아, 그래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 집값 폭등 현상은 공급 부족이 아니고 네. 투기 세력들이 집을 사재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늘려도 투기꾼들이 단지 쓸어간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그 전부터 예. 많이 있었죠. 그 지금 얼마나 그러면 투기 세력들이 집을 많이 사재기를 했느냐. 우리나라에는 지금 집이 2,200만 채가 있고 집을 가진 사람은 1,300만 명이고 그러면 900만 채를 가진 사람이 더 가졌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것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특히 심화돼서 임대사업자들이 최근 3년에 사들인 물량만 110만 채입니다. 3년 동안요? 예. 그러면 지금 1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네. 이것들이 공급되는 시기는 앞으로 빨라야 5년, 10년, 15년 이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3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데 3년 만에 누군가가 집을 100만 채를 사재기를 하고 있다면 예. 이건 공급 부족이 아니라 사재기 현상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건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 사재기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까지 가담하게 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공급 확대가 아니라 어떤 투기 수요 억제에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일정하게 보면 여론에 밀린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는 미래통합당 이런 쪽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진단이 잘못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그걸 계속 진단이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그 진단 잘못된 걸 따라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판 뉴딜과 부동산 경기 부양과 지금 재벌이 설비 투자를 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붕여지책으로 이런 방식으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지탱해 가야 되겠다는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총평은 좀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이왕 내놓은 대책이니까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층수는 50층까지 늘리고 대신 기부 체납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거 약자 이들에게 공급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대책을 보고 한 15년 전에 그 홍콩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홍콩의 주택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냐. 그러니까 한 30층 정도 되는 벽돌 아파트를 부수고 초고층으로 짓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콩 교수한테?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홍콩처럼 땅이 없는 게 아니고 땅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40년 전에 지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지은 그 아파트를 부수고 우리가 50층까지 높여야 되느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50층으로 짓게 하고 용적률은
그러니까 50층으로 진다는 거는 층고를 1.5배 더 높게 지는 겁니다. 35층에서 예. 그다음에 용적률은 250%까지 짓게 되는 거를 500% 늘려서 합의 3배의 특혜를 더 주겠다. 그럼 지금도 재건축 아파트는 한 5배의 특혜를 받고 있는데 5층을 부시고 35층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더 3배의 특혜를 주면 재건축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값이 또 뛰죠.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더 뛰게 만들어서 강남 아파트 값을 더 자극시키면 예. 그게 무슨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까? 제가 보기엔 다음 주나 한 달 내에 또 다른 뭐 대책이 나오든지 뭔가 부랴부랴 또 허둥지둥 뭔가를 내놓지 않을까? 그러면 정부가 어제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특혜 부분이 있는 것을 환수를 하겠다. 그 환수된다는 부분이 예. 늘어난 거에 50%, 2배 늘려주고 50%를 환수한다는 건데 예. 그럼 지금도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다 50%를 그 사람들한테 더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0%를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더 오를 거다. 오히려 또 집값을 더 자극할 거다. 자극할 거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서울 여러 곳에서 이제 뭐 테른 골프장을 비롯해서 예. 여러 곳을 지금 선정을 해서 언론은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하던데 이제 그 남아 있는 땅 전부 다 긁어 모았다 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하여간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건 좋은데 어떤 식으로 공급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예.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LH나 SH가. 근데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냐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강남의 논밭에 태릉 골프장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예. 위례 그 송파에 있는 군부대 골프장에다 아파트를 진 게 송파 신도시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다가 아파트 짓는 건. 그럼 그 골프장을 300만 원에 사서 예. 거기다 6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면 예. 900만 원에 분양을 하거나 1000만 원에 분양을 해서 30평짜리가 3억 이하의 분양이 되면 예. 그 주변의 아파트 10억짜리가 3억의 새 아파트가 자꾸 나오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공기업이 이명박 정권에서 3억에 분양하던 아파트 바로 옆에다 7억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고 있죠. 공기업이. 공기업이. 그래서 공기업 보고 LH, SH 보고 분양 원가 자료하고 분양가 상한제 내역을 달라 했더니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때는 자발적으로 공개하던 거를 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서 예. 경실련이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 엊그저께 LH 사장이 네. 국회에 나와서 그 자료 왜 공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국토부 관료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승낙을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 아니 과거 정권보다도 개혁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이 정보 공개도 못하고 당연히 제공해야 될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런 공기업에게 이 개발 물량을 더 줘봐야 그 공기업 배만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 그 폭리를 감추기 위해서 서울시는 이 지분형 분양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약 대금의 이 분양 대금의 40%만 받고 나머지 70%는 20년간 나눠서 받겠다. 어제 그거 나왔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40%만 받아도 자기네는 본전을 뽑고 나머지 이익금 부당하게 챙긴 이익금은 3, 40년에 나눠서 챙겨가겠다. 그게 그 뜻으로 그 이해를.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처음에 받는 뭐 20%, 40% 예. 그게 결국은 사실은 건설 원가다. 원가입니다. 그것만 남기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는. 근데 그거를 폭리를 취하고 있으면서 그걸 앞으로 20, 30년간 더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고 이런 공기업의 횡포, 예. 공기업의 그 부패 이거를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기업도 장사다. 10배 남겨도 된다. 분양허가 공개 못하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2007년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3년 내내 그러던데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분양허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1심에서 지고
패했는데도 안 내놓고 잠깐만요. 근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겠다고 3년 했는데 근데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가짜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이제 지분형 주택 말씀하셨으니까 예. 한번 좀 잠깐 그 본부장님 평가가 궁금한데 서울시는 지금 지분형 주택 얘기했고 경기도는 기본 주택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 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이 집을 져서 이 분양가 정도 수준의 전세값을 받고 네. 30년, 50년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지분형 분양보다는 예. 진전된 거죠. 아 그래요? 오히려 지분형보다 더 진전된 게 기본 그렇죠. 주택입니까? 기본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공공이 무슨 시민들에게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집을 그런 식으로 공공주택을 많이 늘려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걸 자꾸 분양을 하고 팔아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장자박님이 문자 주시기를 그 부동산 폭등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동성 과잉, 갭 투자, 임대 사업 투기꾼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유동성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뉴딜 펀드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3배 더 주고 예. 세금 혜택을 주는 펀드로 지금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풀리는 걸 흡수를 하겠다. 이 구상이라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지금 그만큼 공기업이나 이 아파트 사업을 해서 엄청난 이익이 남으니까 네. 그냥 시중은행보다 3배의 이자를 주고도 큰 돈이 남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네. 그건 결국은 이 아파트 분양가에 바가지를 씌워서 돈을 벌어다가 그 사람들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전부 아파트 장사를 하기 때문에 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파트 장사를 하기 때문인데 그다음에 유동성이 아무리 많더라도 네.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예. 그 돈이 부동산으로 오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데 누가 그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정부는 3년 내내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뒤로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와 대출 특혜를 줘가지고 100만 채 이상을 사재기게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그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요 며칠간 크게 논란이 됐던 임대차 3법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 이제 통과했고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주거약자 특히 그러니까 새빵 살이하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평가를 하세요? 심리적으로 안정 효과가 우선 있고요. 예. 그건 뭐 긍정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오롯이 다 돌려받을 수 있게 전세 보증금 의무 보증제를 도입해서 네. 집을 가진 집주인이 보증서를 자기가 무슨 부도가 나든 이 망해도 그 세입자가 보증금 맡긴 돈은 안전하게 보증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보증서 발급하는 의무 보증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예. 그게 빠져 있고요. 예. 임대 사업자에게도 그게 1년간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부족하고 다만 지금 뭐 국회에서 박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윤희숙 의원. 예. 예. 그 전세 물량이 없어질 거다. 4년 뒤에. 예. 저는 전혀 아닙니다. 돈이 지금 10억 가진 사람이 100억어치 주택을 갖기 위해서 네. 이 10채씩 가지고 9채는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는데 갭 투자했으니 자기 돈 안 갖고 자기 집을 돈 사들인 없이.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4년 안에 로또를 맞든 뭐 엄청난 돈이 어디서 생기지 않는 한 그 월세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월세 돈이 있으면 월세로 전환하는 게 훨씬 이익인데 네. 이런 잘못된 발언을 했는데도 박수를 받았다는 거는 거기 앉아 있는 그 의원들이 네. 집값을 잡을 의지도 없고 네. 이 세입자의 심정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현실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말씀에 10분의 1도 못 하셨죠? 예.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국토부 장관, 네. 기재부 장관, 네. 경제부총리 교체가 필요한데 네. 교체를 하지 않겠다면 네.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우선 2배로 올려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분양원가와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고장난 시스템을 우선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점 강조해 주신 거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계획 본부장이었습니다.